3D 프린팅이 스마트 팩토리 시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국내 인식과 해외 인식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다루고 또 3D 프린팅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되는지 또 국내 그 정책에서 어떤 부분을 필요 요소로 갖춰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뤄질 것입니다. 3D 프린팅이 가장 많이 쓰는 우리가 타입 중에 이렇게 액체로 경화해서 만드는 타입이 초창기에 이제 개발돼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많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SLA 타입인데요. 액체 타입으로 물건을 만드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소재 기반이 중요한 것이고 표면이 잘 나오니까 산업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했으나 실제 환경적인 에코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소재라고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은. 액체 재료 같은 경우는 문제점도 많이 노출하고 있고 금액도 비싸지만 화학적인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유독물질도 많이 나와요. 폐기물도 많이 나오고 3D 프린팅이 완전한 에코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떤 방식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나 3D 프린팅은 생각보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생각해보다는 그렇게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부분도 많다. 그런 부분. 대신 그런 부분을 부정적인 면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면으로 검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방식 쪽에는 보시다시피 또 DLP라고 해서 아주 정밀한 그 부품이나 또는 캐스팅하기 전에 원본을 만드는 부분이 있죠. 이런 거는 이제 국내 기술로도 어렵지 않게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종로에는 이 초기 한 7, 8년 전에 들어온 DLP 방식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주얼리 산업을 이끌어가는 또 디지털 데이터를 만들어서 실제 주얼리 생산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요. 현재는 독일 장비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국산화가 어렵지 않은 방식이라서 현재는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게 대중화를 좀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영 처리를 할 수 있는 컬러로 나오는 재료들은 국내 기술은 아직은 전무하지만 연구소에서 좀 이렇게 직접적인 연구를 좀 해줬으면 하는 분야고요. 컬러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레이어를 구분하듯이 물건에 컬러만 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향후에 그 재료 나노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그러면은 실제 컬러로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기도 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체에 들어가는 것일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브젝트로 만드는 제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예전 초기 단계의 컬러 프린터들은 정말 조잡했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쓰나 했지만 컬러의 재료 기술이 발전하면 지금은 이제 분사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컬러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향후에 기대해 볼 만한 장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급용 하면 많이 쓰는 게 이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쓰는 FDM 타입인데 용융에서 일단 플라스틱을 토출하기 때문에 뭐 표면 정밀도는 떨어질 수 있으나 활용도가 높죠. 내구성 있는 샘플도 만들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대표적인 방식들이 산업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자꾸 해석을 해주시면 초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디자이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한테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3D 커넥션이라는 한국 최초의 3D 프린팅 디자인 전문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는 저렇게 제품을 직접 만들어요. 그 당시 만들었을 때는 이거를 만들면 단가도 안 맞고 팔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구라는 그 다음에 그래도 그 사명감을 갖고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해서 3D 프린팅 시대가 진짜 도래했을 때 직접 생산이 가능한 상품들은 어떤 유형을 띨지 그런 부분들을 디자인적 관점에서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안에는 메커니즘이 없지만 실제 금형으로 만들기 힘든 형상들을 디자인해가지고 초기 상품들을 판매까지 한번 해봤어요. 쉐이브에이지나 이런 데 실제 올려가지고 팔기도 하고 저희가 외국 갤러리에도 팔아서 실제 이제 그 사람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반응도 저희가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이 방식은 실제 분말로 적층해서 만든 선택적 레이저 소결이라고 해서 실제 제품을 만들 수 있긴 하지만 현재 이제 표면 처리가 문제고 후 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공정들이
많이 부족함을 느껴서 현재까지는 이제 제한적인 부분에서 안경이라든가 신발 같이 그런 부분에서 실제 이게 직접 생산으로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여러 가지 타입 중에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상품들은 늘어날 것이고요. 디자이너의 입장이나 엔지니어나 금형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서도 3D 프린팅 이 방식 중에 특히 분말 방식은 꽤 가능성이 높은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뭐 이렇게 금이나 은을 직접 그 분말로 실제 멜팅을 해서 이제 이렇게 주얼리를 직접 만들기도 하죠. 캐스팅 단계를 뛰어넘는. 종로는 지금 사실은 3D 프린팅을 활용하는데 캐스팅 단계를 다 거쳐요. 왁스를 가지고 원형을 만들어서 녹여서 캐스팅을 하는데 앞으로 10년 뭐 정도 후에는 종로에서 캐스팅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다이렉트로 생산하는 주얼리 상품들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사실은 명품 회사들은 이런 장비를 가지고 직접 또 브랜드 마케팅도 하고 상품을 만들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보면 어느 곳에서는 벌써 이게 미래가 돼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플라스틱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당연한 겁니다. 3D 프린팅은 우리가 금형체계에서 하지 못했던 장점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를 계속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이런 3D 프린팅 사업을 시작할 때 저는 이 10가지 중에 3-4가지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저는 비즈니스 모델을 2가지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가고 있어요. 실제 우리가 3D 프린팅 가면 만드는 것에만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 3D 프린팅은 서비스 쪽에도 있고요. 상당히 분야가 많아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잘 찾으려면 이 10가지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숙지하고 그것을 한번 현장에서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상품이 사실은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초기에 맞춤형 상품들은 그림에 써 있다시피 색깔, 그 다음에 사이즈,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뭐 액세서리 정도인데 이름을 넣어주거나 뭐 인쇄 정도로. 그런데 향후는 3D 프린팅 시대는 형태까지도 소비자가 원하는 거를 줄 수가 있어요. 형태를 바꾸면 금형을 바꿔야 되잖아요. 금형 시대는. 그런데 3D 프린팅 시대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직접 생산이 가능하다면 그쪽이 당연히 승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이 예가 되겠죠. 맞춤형. 대표적인 베스포크에서 나온 저런 맞춤형 뭐 보조 이런 상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표상이고요. 그 다음에 뭐 보청기 다 인체 스케일이 다른 뭐 저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일반인들이 손대기는 어려워요. 의료를 하신 분들이 해야 되는 분야라서 일반인들이 또는 저희같이 어떤 3D 프린팅의 가능성을 보지만 비즈니스를 찾기는 쉽지 않아요. 전문적인 영역에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가전제품 회사에서 하이얼에서 했던 2015년에 발표됐던 건데 실제 고객이 원하는 저런 그 뭐 위에 있는 그 스킨 부분들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만져서 변하면 그걸 출력해서 에어컨에다가 위에 씌워가지고 배송해주는 뭐 이런 것이에요. 가전제품에서도 커스터마이제이션들을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보이고 있는데 필립스라든가 뭐 이런 앞서가는 회사들은 벌써 웹사이트까지 개설을 해서 면도기 부분을 이제 실제 커스터마이제이션 상품으로 이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은 늘어나고 디자인 회사들은 까다로움을 만족하기 위해서 프린팅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결국에는. 금형체계로 기본 골격은 만들겠지만 소비자들이 원칙하는 것들이 너무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익숙해지기 전에 비즈니스를 만들어놔야 된다. 그 얘기고요. 노멀이라는 회사 보면 아시겠죠. 네, 전 세계에 있는 인종인 귀의 귓바퀴가 틀리죠. 그래서 작은 스타트업 기업이었죠. 그 귀의 이어폰을 만드는. 그런데 이어폰에 저 좌측의 귓바퀴에 딱 맞는 개인 맞춤형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을 하는데요. 좋은 수익 모델이에요. 작지만 이 부분을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실제 주문을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받아요. 사실은 3D 프린팅 시대 비즈니스 모델을 사람들이 많이 찾거든요. 그런데 실제
3D 프린팅을 할 때 연동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은 전 세계인이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그게 스캐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앱을 잘 만들면 집에서도 주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런 노멀이라는 회사가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예요. 스마트폰은 이미 스캐너의 역할을 앞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는 전 세계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집에서도 만들거나 작은 펌을 차려서 물건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실제 글로벌한 비즈니스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안경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상용화가 돼서요. 대학생들도 안경을 저렇게 표면 처리가 상당히 좋죠. 나일론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쓰는 라이노라는 25만 원 정도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스타트업을 차려서 전 세계 안경을 공급하고 있어요. 이 영상을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가 쓰는 그냥 소프트웨어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패턴과 또 골격을 스캐닝해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받아요. 그 다음에 그 안경을 공급을 합니다. 공급까지 빠르면 저희가 장비도 저희가 같은 장비가 있는데 만드는 건 그 다음날이면 수십 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후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패키징 작업해가지고 납품하는데 한 4일이면 족합니다. 완제품을 실제 시장에 까는데 일주일 내에 풀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장비가 크면 대량 생산도 되거든요. 저는 실제 실무를 이거를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 다양한 방식의 장비들을 대부분 써왔어요. 그리고 제가 센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지간한 것들은 구현을 다 하거든요. 특히 이제 아까 분말 타입으로 만든 이런 것들은 이제 중소기업에서 저런 맞춤형 상품을 만들기엔 적합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사실은 금형 시대나 3D 프린팅 시대나 중요한 건 디자인 싸움이고요. 소비자를 만족할 수 있는 상품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의료 얘기하면 우습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뭐 생체 장기를 몇 년 안에 만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를 별로 웃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가능성이라는 것은 늘 열려 있고 어느 기술이 다시 새롭게 들어올지 몰라요. 특히 이제 나노라든가 다양한 기술들, 바이오 기술들, 생체 모방 기술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어서 이 의상조차도 발전 가능성이 높고 드라마틱한 아웃풋을 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의상들은 초기 단계인데요. 패션 분야에서 이런 연구들은 정말 많이 되고 있어요, 의외로.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패션 분야가 되게 생각보다 3D 프린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는데요. 의료 분야만큼이나 특히 패션 분야에서 이 3D 프린팅의 활용도는 향후에 되게 급증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스테이너블 디자인이죠. 당연히 우리가 3D 프린팅을 사용할 때 최소의 재료로 내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뭐 3D 프린팅을 엔지니어 차원에서 들어가면 재료가 어떻고 뭐 정밀도가 어떻고 이렇겠지만 저는 결과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디자이너기 때문에 이걸로 직접 만들어서 했을 때 효용 가치가 있는지 상품성이 있는지 디자인의 차이도가 있는지 이건 디자이너가 한 거예요. 3D 시스템즈의 얀 카테난이라는 친구가 FOC를 초기에 설립한 후에 그쪽 연구를 하다가 이쪽에 스카웃이 돼서 지금은 전체 디렉팅을 맡고 있는데요. 미래 상품 연구를 하고 있는 친구예요. 저보다 나이가 한 3살 어리고 저하고 같은 DNA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런 상품 연구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똑같이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디자인에서 예전에는 금형체계에서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 디자인 나오지도 않는데 못하러 하느냐.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을 꺼낼 수 없게 됐죠. 왜냐하면 금형으로 안 되면 3D 프린팅으로 생산할 날이 오겠죠. 지금 있는 그 위에 있는 치수가 2.5kg의 액체 재료를 사용해서 1.5m짜리 앉을 수 있는 100kg에 견딜 수 있는 구조체예요. 의자거든요. 그죠? 경량 구조체. 근데 저기다 가죽을 씌울 수도 있고 지금 부가적인 것들을 씌워서 상품성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3D 프린팅, 올 3D 프린팅으로 상품을 만든다는 것은 무리예요. 그래서 기존의 보안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죠? 앞서 있는 대로 실제 이제 지속 가능한 디자인들은 재활용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의자들은 FDM 타입으로 폐기물을 이용해서 만든 아주 의자고 1년에 4,000개들을 생산해요. 디자이너가 회사를 차렸고요. 중국 장비를 갖다가 로봇팔을 이용해서 생산을 하는데 아주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우리는 국내 기업에서 만드는 3D 프린팅 보급용은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다 노즐이 작잖아요. 근데 생각을 좀 틀을 바꿨으면 하죠.
로봇이나 큰 거대한 기존에 갖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헤드에 크게 짜내면 저렇게 레이어를 크게 싸가지고 생산성을 높일 수도 되어 있어요. 실제 3D 프린팅 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분야는 자동차 분야예요. 자동차는 다 전장품 자체가 무거워요. 배터리가 들어오면 더 무거워지겠죠. 그러면 배터리의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량 구조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3D 프린팅 기술은 기존에 만든 주물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형상들을 최적화 설계를 할 수가 있어서 경량 구조체를 만드는 것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디자인도 그런 툴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만들 수도 없는 의자의 다리 같은 것도 경량 설계를 해서 만들었을 때를 상상하죠.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들지만 디지털 데이터는 향후에 금속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동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기술 개발자는 아니지만 속도로 봐서는 분명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전거 프레임이나 포스트 같은 거를 이런 토폴로지 이런 설계를 통해서 실제 위상 기학 이런 수학을 이용해서 만든 최적화 설계를 하죠. 예전에 디자이너들은요 저런 최적 설계를 배울 일이 없었어요. 해석할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학교에서 저런 해석 기본 해석을 통해서 왜냐하면 디자이너도 생산할 수 있는 의자를 이제 만들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결국엔 저런 것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도 적게 하고 운송비라든가 제품의 생산 비용도 절감할 수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기존 산업들은 3D 프린팅이 등장하면서 사실은 되게 많이 와해되고 있는 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주얼리를 전공하거나 도예를 전공하지 않으면 그걸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3D 프린팅은 모델링만 하면 내가 아주 도자 전공을 안 해도 또는 금속을 안 해도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제가 제일 먼저 쓴 책이 저는 제품 디자인 했는데 주얼리 책을 썼거든요. 한 9년 전에 3D 프린팅을 활용해서 이렇게 주얼리 책을 초기에 썼어요. 그래서 종로는 지금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때는 제가 주얼리를 전공도 안 했는데 어떻게 주얼리 책을 쓸 수 있었을까요? 그거예요. 누구나 모델링이 가능하다면 물론 이제 상품성은 뒤로 했을 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드는 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런 실제 캐스팅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었고요. 지금 이런 것들은 대중한테는 친숙지 않을지 몰라도 향후에 진짜 대중화가 되면 이런 것들도 집에서 제조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3D 프린팅은 사실은 제조 장비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저희같이 모델링을 전문으로 하는 디자이너들한테는요 완전히 새로운 기회예요. 저희같이 이제 엔지니어들은 사실은 저런 모델링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디자이너들은 저런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걸 가지고 실제 상품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상품의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지금 보는 것들은 과거의 상품이 되진 않겠지만 완전히 다른 기술로 구분되는 상품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제 컴퓨터를 이용하는 작업들이 3D 프린팅과 연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교과목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산업적으로도 그런 상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사실은 전반적으로 좀 연구돼야 할 분야가 있어요. 실제. 예,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런 실제 주얼리나 액세서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저런 것들은 손으로 만들기도 힘들지만 스케치를 해서 그리기도 힘들죠. 그런데 저런 것들이 실제 만들어져요. 알고리즘이나 패러메트릭 제어를 통해서 만드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도 누구나 쉽게 만들 수도 있어요.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저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금융체계에서는 딱딱 떨어지는 개념으로 모든 게 돼 있거든요. 저도 프로이를 오랫동안 써왔는데 실제 프로이로 디자인을 하는 것보다 이런 디자인이 저한테는 가장 직관적이에요. 왜냐하면 3D 프린팅은 그게 가능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실제 디지털 데이터를 만드는 이런 자체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앞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자산은요. 여러분이 카피 걱정을 사실은 저는 안 해요. 이 디지털 데이터는 오리지널 작가가 제공한 이런 디지털 데이터는 평생 이게 죽어도 이 아트 상품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쉐이프에이지나 아이머트리얼라이즈 같이 그냥 일반 디자인 상품을 DB화시켜서 전 세계에 파는 것은 한국에서는 경쟁력이 없어요. 그런 플랫폼은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컨텐츠 중에서 가치가 변하지 않는 예술가의 컨텐츠를 디지털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은행을 만들고 있어요. 한국에서 가장 원본 작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를 만들고 있고요. 그게 동양에서 가장 많은 회사. 그것이 세계로 나가는 걸 꿈꾸고 있어요. 또 예술가한테 교육을 해서 그동안 문외한이었던 분들이 새로운 도구를 익히고 새로운 창작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컨텐츠 쪽에 있다 보니 그런 방향으로 저는 이쪽을 꾸려가고 싶은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찾잖아요. 전 세계는. 그런데 저희같이 예술에 포커스를 두고 찾는 경우가 없어요. 스케치를 하기도 어려운 디자인들을 하게 돼요. 디자인의 역할이 과거보다 중요해질 겁니다. 제가 말하는 디자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런 디자인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디자인, 설계를 하는 공학자를 포함하고 있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국내에는 사실은 이런 R&D가 거의 없어요. 앞으로 3D 프린팅에 대응하려고 하는데 장비에만 눈을 돌리고 있지 소프트웨어는 비싼 거 다 사와요.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크죠. 장비는 목돈이 들어가니까 살 수 있으나 실제 3D 프린팅 움직이는 건 소프트웨어거든요. 소프트웨어는 너무 비싸요. 국산화된 게 없고 초등학교 교육을 위한 국산 소프트웨어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연구돼야 돼요. 너무 느려야 될 게 어떤 거는 진짜 느린 거예요. 빨라야 될 게 느리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균형추가 안 맞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빨리 서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우선 선행 연구를 해야 될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엔드 유저 상품들이 직접 나오죠. 직접 상품인데 제가 이 볼펜을 예전에 만들었던 거예요. 오래전에 10년 전에 거의 디자인했던 건데 이게 안에 이제 중공용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캐스팅하기도 힘들어요. 실제 보시기에는 간단해 보이는데 이 볼펜은 그동안 생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가 3D 프린팅으로 직접 생산을 시작했거든요. 재료가 바뀌고 액체 타입으로 아주 품질 좋은 게 나오기 시작했죠. 초기에는 이렇게 모형이었어요. 제가 학교 수업 때 하는 이런 볼펜 만들기 수업인데요. 비싼 기계로 했죠. 한 10년 전부터 3D 프린팅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매뉴얼들이 잘 돼 있어요. 뭐 공학교육만큼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때 느꼈던 친구들이 지금 다 3D 프린팅 쪽에 거의 가 있는 분이 많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실제 상품에 가까워요. 그리고 물성이 일단 뛰어나요. 떨어뜨리거나 그래도 부러지지 않는 것이죠. 액체 타입으로 만들면 대부분 약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저 볼펜을 쓰고 있어요. 작년부터 이탈리아 장비로 만들어서 직접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념품으로 프리미엄으로 납품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런 것들이 지금 이제 조금씩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실현 가능한 시대가 됐고요. 재료라는 것들은 금속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떤 거는 앞서가지만 어떤 거는 정말 아직은 조악하지만 가능성을 찾으면 비즈니스 모델이 보여요. 그래서 실제 상품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볼 만하고요. 실제 나이키나 이밸런스나 이런 뉴밸런스나 이런 데서 꿈꾸는 건 뭐냐면 전 세계 지구인이 신고 있는 신발 개인 맞춤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신발의 앞으로의 모습이 뭐겠어요? 더 이상 기술 진척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3D 프린팅 기술과 소재 기술이 만나면서 신발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상상도 못했던 진짜 개인 맞춤형, 수억 명의 개인 맞춤 신발을 만든다는 것이 이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회사들이 지금 경쟁적으로 나이키나 이런 데서 왜 3D 프린팅을 가지고 인솔이나 아웃솔을 연구하겠습니까? 그 이유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은 사례가 없어요. 신발 회사에서는 아직은 저런 부분 R&D가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3D 프린팅은 기존의 것을 더 잘 만드는 기술보다 기존에 만들기 어려웠던 것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기술이 좋거든요. 그래서 3D 프린팅이 가진 실제 장점을 잘 살리자는 얘기고요. 3D 프린팅 기술은 실제 현재 한계가 많아요. 제품의 품질, 생산성, 소재의 다양성, 그 다음에 공정 효율, 속도 같은 것들이 현저하게 아직은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축의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데 디지털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3D 프린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고요. 끝으로 이제 국가 차원에서 기존에 늘어놓은 30여 개가 넘는 센터들이 있어요. 예전에 테크노파크 이런 거 빼고요.
지금 새롭게 만든 정부가 만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이 그 만들어 놓은 데를 실제 가서 활용을 해보시고 가가지고 실체를 보셨는지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죠. 되는 곳이 한두 개 빼고는요 똑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운영자도 중요한데 그 관리 체계가 아직은 장비를 넣는 거에 비해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우선 그거를 잘 통합해서 엮어서 생산성을 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